안녕하세요. NH아문디 자산운용 주식운용 부문에서 헬스케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천정훈입니다. 오늘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덕분에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면서 성장 흐름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 산업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많은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일일이 검증하고 특유의 높은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는 이름 그대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CDMO, 바이오시밀러, 혁신 신약 등 한국 헬스케어의 핵심 테마 안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이 검증된 기업만을 담아서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운용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국 헬스케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2012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신약 기업이라 할 만한 곳은 없었고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성장은 제한적인 내수 방어주의 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2015년부터 2023년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기에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등장으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생산 능력이 전 세계에 증명됐던 시기였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가능성의 발견과 성장의 시기였다고 보고 있고 22, 23년은 이제 고금리 환경 때문에 자금난을 겪으면서 많은 바이오텍들이 혹독한 옥석 가리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시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 이제 K바이오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처럼 글로벌 빅파마와 조단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는 더욱 선택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파마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도 편의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 시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국내에는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현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NA 치료제입니다. 기존에는 희귀 질환에만 쓰던 RNA 기술이 이제는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중적인 질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올릭스, 엑스템팜 같은 국내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요. 바로 중추신경계와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뇌를 감싸고 있는 뇌의 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뇌 안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약물을 이제 뇌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이른바 셔틀 기술을 가진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는 무엇보다 탄탄한 펀더멘탈을 중시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CDMO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그리고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이 검증된 전통 제약사와 미용기기 섹터를 포트폴리오 기본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관리하고 여기에 더해 앞서 강조해드린 비만 RNA, CNS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약속된 트렌드를 주도할 혁신 바이오텍들을 선별해서 담고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저희만의 액티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애국 모델 확대 가능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도 과거 대비 훨씬 더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선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 보인다거나 유행하는 R&D 트렌드를 한다라는 이유로 투자가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는 빅파마의 시선에서 다음과 같은 냉정한 질문을 기업들에게 던지곤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 전략에 필연적인 논리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왜 하필 이 적응성을 선택했으며 왜 반드시 이 모델리티여야만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따라가는 개발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해당 기술이어야 하는 그 필연적인 논리가 증명됐을 때 그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업화 역량을 갖췄는가입니다. 사실 임상을 성공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상업적으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빅파마가 원하는 건 연구실의 임상용량이 아니라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시장 논리에 현실적으로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시장 진입 전략이 정교한지가 핵심인데요. 후발주자인 베스트인 클래스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기존 약보다 효능, 안전성, 편의성 이 셋 중에 최소 하나는 압도적으로 우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표준 치료제 중에서도 불응 환자군을 공략할 수 있는 명확한 틈새 전략이 있는지 저희는 살펴봅니다. 반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인 클래스라고 하면 경쟁 약물이 아직 확증 임상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경쟁사와 최소 3년 이상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는 살펴봅니다. 사실 새롭다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인 근거를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있고,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날지를 살펴보고 임상 성공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여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은 임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의 기존 파이프라인과 전략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의 변치 않은 운용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꽤나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CNS 비만 RNA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 하반기에는 이중항체 항암제를 데이터 공개 예정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 역시 2026년을 전후로 해서 주요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ETF가 지향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거대한 트렌드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2026년은 한국 바이오 생태계가 확장되고 그동안 공들였던 연구개발들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중요한 수확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은 저희 예측과 다르게 늘 변동성을 겪고, 저희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민첩하게 기민하게 조정하는 액티브 전략을 통해 변동성은 최대한 관리하고 수익기에는 끝까지 포착해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산업 전체가 보여주는 구조적인 성장을 믿고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와 함께 K바이오의 새로운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